이 사이트를 믿는 분이 너무 많아서 꼭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엊그제 제가 라이브를 하던 도중에 여러가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댓글에는 원영석 기자님이 리얼로 가짜라던데 사실인가요?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썸네일을 달아서 올린 게 있습니다. 이제 내용의 골자는 언론의 공신력 따위는 이제 개나 줘야 할 요즘 같은 시대에 스스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RRN이 가짜인지 한국 언론사나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가짜인지는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각자가 분별력을 길러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영상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RRN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역정보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짓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 특통이 당선 후 지난 몇 년간 체포와 처형이 이어졌다는 소식은 이미 수십 차례 전했고 그 증거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버젓이 돌아다녔습니다. 작년 대선에서 특통은 바이든에게 부정선거로 패배한 결과를 얻었고 가짜 미디어들은 바이든이 진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은 군부 지휘 아래 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 수십 개가 존재하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본 것만 몇 가지 말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특통은 자신이 백악관을 빠져나오는 날 핵가방을 가져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특통 미친놈 아니냐고 난리가 났었죠. 미친놈이 미친 짓거리 한 거면 사법당국에선 왜 가만 있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부터 대통령도 아닌데 새로 취임한 행정부의 공권력 동원해서 뺏어오면 되지. 제가 볼 때는 테러 분자로 오해받을 수 있기 딱 좋은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넘버원이 아닌 사람이 에어포스 1을 타고 다닙니다. 미국은 1호만 저 파란색 비행기를 타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인 바이든은 전용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것 또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힐러리의 처형 소식을 RRN에서 전한 후 특통은 연설 자리에 나와 그녀는 떠났다고 공식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이든은 멀쩡한 백악관 놔두고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월경부터 백악관은 철조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주변 실시간 CCTV에서는 백악관 지하에서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에 불이 꺼져 있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자, 만약 RRN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동안 수도 없이 보도한 검찰 측으로 등장한 헨리크 중장과 이제 크렌달 소장 이런 사람들이 왜 허위사실로 이것을 고소하지 않는 건지도 이것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RRN이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앞선 상황을 어떻게 설명 가능한지 논리적인 댓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선 라이브에서 잠시 말씀드린 건데 이제 RRN의 백스터 기자는 이런 기사를 올린 시점이 작년 대선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마지막 부정선거를 기점으로 대규모 체포가 일어난 시점 이후에 올라온 것입니다. 딥스들이 자신들 죽었다는 소리하는 언론사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최근 빌 게이츠 재단에서 회사 규모로 RRN을 고소한다는 소식을 백스터가 이렇게 내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예를 들어도 저렇게 고소건이 발생하는 게 정상입니다. 체포,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의 사람들이 고소를 안 하는 건 신변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RRN에선 흰가세 정치에 대해서도 폭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 또한 가짜뉴스일까요? 우파건 좌파건 현재 이것들 맞추려고 안달인데 이 좌파놈들이 과연 좌파가 운영하는 RRN에서 이것의 위험성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는 것부터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입니다. 이제 RRN에서는 자신이 풍자와 소설을 올린다라는 문구를 이렇게 넣어놓고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백스터 기자는 자신들은 이렇게 항상 기사를 쓸 때 이런 변호인단의 검토를 받는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문구 또한 소송을 대비한 방어의 요소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뭐 힐러리가 언론에 등장했다, 오바마가 파티를 했다, 뭐 죽은 사람이 TV에 나와서 돌아다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혹시 CGI라는 기술을 들어보셨는지요? CGI가 들어간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은 과연 있으신지요? 현재 액정에 공개되는 영상이 실사 장면이라고는 그 누구도 이제는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비디오 기술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했으니까요. 보시다시피 실사 영상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틈만 나면 거짓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게 메인 언론사들입니다. 작년 미국 대선에 부정이 있었고 작년 4.15 총선에도 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부정선거라는 가짜뉴스는 이런 틀딱 프레임을 씌워서 이 음모론으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흰가스로 많은 이가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래도 처만이라고 하는 게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 언론사들입니다.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흰갓의 정체를 말하는 RRN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전자를 말하는 MSM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2016년과 작년 2020년 공개된 관타나모 교도소의 규모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비교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커진 규모입니다. 로스차일드 수장격인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본인이 검증하거나 진짜 믿을 사람이 검증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이 미디어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팩트 반박이 없이 대뜸 가짜뉴스라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달러 패권을 손에 쥔 이 딥스들을 처형하는 게 단 몇 개월 만에 그렇게 수월하게 가능할까요? 작년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구물망 치고 일망타진하려 한 게 이 미군과 특통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마무리가 그렇게 쉽게 몇 개월 만에 끝이 날까요? 수백 년을 넘게 뿌리 내린 놈들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이런 희망적인 생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특통이 가두려고 한다면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공개한 것을 토대로 볼 때는 좌빨들이 지배한 세상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희망적으로 앞으로 나아질 상황을 꿈꾼다면 그것은 현실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위정우파나 분탕들이 와서 특통은 딥쓰고 그로 인해 우리가 속아서 패배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또 절망적인 분위기로 몰아가려고 유도합니다. RRN이나 해외 우파 매체를 믿는 사람들을 바보 음모론자, 미친놈으로 매도하려는 게 현재 그놈들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죠. 저는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악마들도 자기들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사람을 바치는 등 의식을 치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 이런 정신, 감정 에너지의 흐름이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이런 특통 관련하여 우리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위정우파나 이런 분탕들이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한번 잘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원영석 기자님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분 또한 제가 보기에 한 명의 님처로서 그런 가두리 같은 부정적 감정에 휘둘린 걸 누르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싸질러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극현실주의자이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이 딥스놈들이 가장 바보 같은 모범 시민으로 꼽는 게 바로 극현실주의자들입니다. 아니면 그냥 컨텐츠 거리 하나 찍은 거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저런 특통 장악이 가짜이고 체포와 처형이 가짜라는 프레임을 씌우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은데 저런 것들 또한 우파 가두리를 위한 하나의 쇼에 불과했던 건지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쇼를 해가면서 우리를 속인다 한들 그들이 얻는 게 과연 뭐가 있을지 어차피 장악한 상태인데 특통 그냥 배우로 쓰면서 편하게 가면 될 것을 과연 합리적인 게 어떤 건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랄이 풍년난 거 보니 뭔가 상황이 임박하긴 했나 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